자, 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의 보고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테이블과 쿼리가 있고 그 다음에 폼 이렇게 만들 텐데, 그렇지만 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출력 형태에 보시면 보고서라는 버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버튼을 누르면 보고서가 화면에 나오게 하겠다라는 뜻인데, 자, 그렇다면 폼에서 얘를 만들려면 보고서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은 보고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들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고서 마법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지에 보면 5번에 채용관리 현황이라는 쿼리를 갖고 왔는데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시면, 자, 관리 코드를 이용해서 구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기업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 코드가 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잠시 건너뛰고, 접수 마감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넘기고, 채용 인원을 넘겨주고, 근무 형태를 넘겼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이걸 가지고 온 거죠. 자, 다음을 누르시고, 자, 이 부분은 그룹 수준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관리 코드의 첫 글자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룹을 관리 코드를 넘기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룹 옵션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첫 글자만 그랬으니까 첫 글자만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룹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 형태로 그랬는데, 기업 형태는 좀 나중에 이제 가져다가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자, 정렬을 지금 하라고 나와 있죠. 시험지 4번에 접수 마감일에 대해서 오름차순이래요. 그래서 접수 마감일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요약 옵션, 이거는 5번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클릭하고 채용 인원에 대해서 합계, 자, 총 인원수도 합계를 어차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요약 옵션이 끝났습니다. 다음을 누른 다음에 단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단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자, 제목이 여기서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1번에 나와 있는 거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용관리 현황, 보고서 이렇게 하시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죠. 자, 위쪽에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 보기를 한 다음에 채용관리 현황 보고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제목.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서식을 지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 가셔서 궁서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궁서가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24포인트 그랬으니까 24를 쓰고 엔터. 자, 그 다음에 굵게 밑줄 그랬으니까 굵게를 선택하고 밑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그랬으니까 가운데 맞춤 얘를 선택하면 글씨가 가운데로 갔어요. 자, 여기에 자, 대각선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사선으로 화살표가 나와요.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가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에 맞게 딱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가운데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자, 채용관리 현황 보고서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인쇄 미리 보기를 가봤더니 채용관리 현황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날짜가 표시가 되는데, 자, 글씨가 너무 흐리죠. 자, 그래서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자, 이쪽에 나와 있는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서식에 글자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검은색으로 진하게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 좀 넘어갔어요. 오른쪽에도 하나, 둘, 셋, 넷, 5개 넘어갔고, 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게 한 20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표시가 19 못 미쳐까지만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목 부분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조건 3번에 보면 보고서 머리글 부분에 이제 날짜를 넣으라고 나와서, 자, 아래쪽에 나오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서 쓰이지 않거든요. 자,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그냥 드래그 이렇게 해서 끌어다 놓고 얘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얘를 좀 적절하게 크기를 만들어 주시고, 자, 지금 보고서 뒤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자, 이 정도쯤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now라는 함수가 아니라, 자, 얘를 없애주고 데이트 시리얼이라는 함수를 한대요. 자, 그러면 DATE-SERIAL. 자, 데이트 시리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날짜 부분은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2021,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월이니까 05,
그다음 08.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안에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를 했더니 데이트 시리얼이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글자는 뭐 맞는데 글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박스가 그쵸, 흰색인데 투명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얘를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거를 투명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뒤에 게 비쳐 보이겠죠?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미리 보기 가서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 부분은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씨가 구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 부분을 고치러 가겠습니다. 위에 이게 제목이에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구분이라고 써줍니다. 자, 구분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나온 게 왼쪽에서 한 글자 이렇게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애 뒤에다가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앰퍼샌드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관리 코드 옆에 대기업 뭐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디귿자 가로를 해주고 기업 형태 이렇게 필드명을 적어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클릭,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갔더니 자, 대기업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앞뒤로 이렇게 디귿자 가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자, 우클릭 디자인 보기에 가서 자, 지금 레프트를 이용해서 나온 거를 옆으로 가서 이제 바꿔주는데, 자, 이게 너무 좁아서 번거롭다 그러시면 자, 이거를 속성을 선택을 합니다. 자, 속성을 선택을 해주고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속성을 선택하고 데이터라고 돼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컨트롤 원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작성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기업 형태의 앞뒤에 디귿자 가로를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 필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앞쪽에다가 앰퍼샌드를 다시 한번 해주고 다운표 안에 디귿자 가로 다운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여기도 앰퍼샌드를 해주고 다운표 안에 닫는 디귿자 가로 다운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하고 컨트롤 C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자, 이렇게 하면 구분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서 이번에는 관리 코드가 옆에 나온대요. 자, 그러면 관리 코드와 관리 코드를 가지고 왼쪽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끌고 왼쪽으로 적당한 위치로 가지고 갑니다. 자,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접수 마감일이에요. 그런데 기업 형태라고 되어 있는 거 얘는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위에 거 클릭, 쉬프트 밑에 거 클릭해서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접수 마감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두 개를 잡아서 자, 한꺼번에 옆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옮겨놨으니까 얘네들 크기를 좀 조절을 할게요. 자, 요거를 4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정렬해 가서 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크기를 가장 좁은 너비를 해준 다음에 적절하게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들은 글자의 개수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그냥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서식에 가서 가운데 정렬을 한번 누르고 또 한 번 눌러서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딴 데를 클릭하고 관리 코드와 관리 코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위치를 맞춰야 되잖아요.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맞춤에 가서 오른쪽, 그러니까 박스를 오른쪽으로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접수 마감일 두 개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정렬에 맞춤에 오른쪽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맞춰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시험지에 보시면 남은 기간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고 돼 있는 거 얘도 자, 크기를 가서 가장 좁은 너비에 먼저 해준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박스에 정렬을 해줍니다. 왼쪽으로 이제 맞췄어요. 자, 왼쪽으로 맞춘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글씨가 가운데 정렬을 할 건지 뭐 오른쪽 정렬을 할 건지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일단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용 인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채용 인원도 자, 얘를 선택하는데 채용 인원은 합계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합계라는 글씨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정렬에 가서 크기 공간을 맞춰서 가장 좁은 너비를 한 다음에 적절한 크기로 얘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줬어요. 자, 적절한 크기로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합계와 총합계만 빼고 4개만 선택해서 이 박스를 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맞출 거예요. 왼쪽에 맞췄더니 왼쪽에 맞춰서 들어갔죠.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글씨
정렬을 가운데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만 일단 놔두시고요. 근무 형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무 형태는 오른쪽으로 늘리지 마세요. 왼쪽으로 맞춰야 되고, 그리고 얘는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서식에 가운데 정렬을 자 이렇게 맞췄어요. 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자 정규직 다 됐죠?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박스나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만 일단 보세요. 데이터만. 자 지금 보시면 정규직 돼 있고 채용 인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79인데 시험지에 보면 79명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죠. 깨라고 돼 있는 부분에 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속성에 가서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우클릭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뒤쪽에 명이라고 붙인다고 했으니까 앰퍼샌드를 해주고 다운표 안에 명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카피를 하고 확인을 누르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애 얘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에 작성을 눌러서 어차피 채용 인원이라는 글씨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렀어요. 자 그리고 엔터를 쳤더니 자 명이라는 글씨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왜 왼쪽으로 갔냐면 명이라는 글씨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문자 합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채용 아래쪽에 채용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서식에 오른쪽 정렬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맞춰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관리 코드의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죠. 자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페이지 바닥글도 페이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지웠어요. 그리고 얘를 위쪽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는 위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이라는 글씨. 자, 요거와 아래쪽에 레프트 한 거, 그 다음에 합계, 총합계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얘를 정렬을 눌러서 크기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크기를 가장 좁은 너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적절한 크기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다 똑같은 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이것을 맞춤을 눌러서 오른쪽 정렬을 맞춰줬어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좀 옮겨도 돼요. 앞쪽이 남아있으니까. 자, 아까 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옮기지 말고 앞쪽으로 늘려도 상관이 없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가운데 정렬을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서식을 하고 가운데 정렬 한번 누르고 또 한 번 눌러서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자 이 부분만 보세요. 자 구분 대기업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인원수라고 돼야 되는데 얘는 합계로 나왔어요. 자 그 부분 바꿔주면 되고 아래쪽에 중견기업 그 다음에 강소기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글씨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여기 나와 있는 합계 이거는 합계가 아니고 인원수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원수로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는 총 인원수 그랬으니까 총 인원수 자 띄어쓰기 돼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충 나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지금은 고친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은 아 내가 고친 게 어디가 바뀌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 한 다음에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서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지금 여기에 색깔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박스에 선도 불필요한데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얘네들을 여기서부터 다 선택을 합니다. 어디인지 모르니까 일단 다 선택을 해요. 자 그리고 서식이라는 부분에 가서 도형의 윤곽이라고 되어 있는 걸 투명으로 만들어줍니다. 다 박스가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페이지 머리글은 그렇지 않은데 관리 코드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자 이 부분이 여러 개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교차행이라는 것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서식의 바로 밑에 보면 교차행 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교차행 색을 없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밑에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차행 색을 없음. 자, 그 다음에 관리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교차행 색을 없음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 시험지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가 안 돼 있는지. 그죠? 선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디자인 보기에 가서 선을 만들 때는 위쪽에 나와 있는 요거 선을 이용해서 자 위쪽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에 해당하는 거에 이렇게 해주는데 얘를 일자로 맞추려고 막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형식이라는 부분에 가보면 자 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0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일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클릭 컨트롤 C 컨트롤 V를 다시 하면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이걸 밑으로
조금 내려줍니다. 이렇게 이 박스를 벗어나지 않게.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인원수라고 되어 있는 거에 아래쪽에 선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선이 하나 됐는데 이걸 밑으로만 그냥 내리세요. 이렇게 자 요 정도쯤 내린 다음에 이 박스가 너무 아래쪽으로 돼 있으니까 얘만 다시 선택해서 위로 좀 올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클릭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채용 관리 현황 보고서 그 다음에 날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데이터가 나와 있고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더 밑에까지 확인 다 했고요. 자,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갑니다. 자, 1번, 2번 다 끝났어요. 조건에. 3번도 데이터 시리얼 했으니까 끝났고 4번도 끝났습니다. 자, 5번 채용 인원수 이것도 다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서식을 굵게로 한대요. 자, 그러면 인원수와 총인원수. 자, 얘가 굵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썸을 만들어준. 자, 이 부분도 Shift 누르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얘네도 진하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잘 봤더니, 구분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도 다 굵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얘도 어차피 온 김에 한꺼번에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의 제목도 지금 굵게 돼 있네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다시 얘네들을 선택. 이렇게 했더니 다 지정이 됐죠? 그리고 서식에 굵게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자, 그랬더니 위에 제목 진하게 돼 있죠? 아래쪽 자, 여기도 진하게 돼 있죠? 그리고 79명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도 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박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넘어가면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인원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선이 하나 있는데 요거보다 밑에 있는 게 너무 넓다 그러면 얘를 조금 위로 올려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위아래는 조절이 괜찮지만 좌우 조절은 하지 마시라는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 코드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는 위쪽을 쭉 밑으로 내리면 공간이 좀 넓어졌어요. 그리고 박스 밑에 선이 나와 있는 거 얘를 조금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봤더니 미리 보기 제목 부분이 조금 넓게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5번까지가 끝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6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접수 마감일이 이거보다 큰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디자인 보기에 다시 가셔서 자, 지금 접수 마감일이 그랬으니까 이 데이터 위쪽이 아니라 데이터를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새 규칙을 여기다 만들어줍니다. 필드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2021년 5월 8일보다 큰 그랬으니까 뭐뭐보다 큼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2021 빼기 05 빼기 08 따옴표를 해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굵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색은 빨강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고 적용 확인해서 가서 확인해 보면 인쇄 미리 보기에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지에 나와 있는 그 형태대로 지금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끝났습니다. 자, X하고 빠져나가고요. 예스. 그러면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